은심, 이 또한 사랑이라면 파포보 종로편. 조카와 누나는 돌아가고 집안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고요했다. 아버지는 이미 주무시는지 인기척조차 없었다. 누워 눈을 감아도 머릿속에는 온통 종로에서 만난 그 사람뿐이었다. 회사에 있어도 길을 걸어도 문득문득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명절은 예년과 다르지 않았다. 내 결혼 이야기는 어김없이 화제가 되었고 큰 누나와 형님, 형수님, 조카들까지 북적이며 오갔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나 혼자만 넋을 놓고 명절을 보낸 사람처럼 유난히 외롭고 허전한 하루였다. 아버지도 외로우셨던 걸까?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며 집을 나서셨고 내 발걸음이 향한 곳은 종로였다. 아니, 그 사람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은심 앞에 섰다. 처음 왔을 때는 평생 열리지 않을 것만 같던 그 문이 오늘은 나를 방해주기라도 하듯 조용히 열렸다. 헉! 구정날 밤인데 가게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앉을 자리조차 없을 만큼 북적거렸고 지난번 나를 기억한 듯한 스태프가 카운터에 하나 남은 자리를 안내해 주었다. 도깨비 시장을 방불케 하는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 혹시 그분이 계신가 싶어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날 가장 연장자로 보였던 형님과 그의 연인처럼 보이던 분만 다른 일행과 함께 와 있을 뿐 정작 내 마음속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 가슴 한쪽이 이유 없이 저려오는 통증이 가끔 찾아왔지만 애써 외면했다. 퇴근만 하면 습관처럼 종로를 찾았고 그를 만나지 못하는 날이 길어질수록 그리움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종로라는 문화도 은심이라는 공간도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한 날. 월요일, 요즘 회사 일보다 종로가, 아니 그 사람이 더 크게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탓일까. 회사에서 심한 질책을 받았다. 퇴근하자마자 나는 자연스럽게 은심으로 향했다. 평일 이른 시간이라 가게는 한산했다. 바텐에는 손님 한 명이 앉아 있었고 무대에서는 익숙한 목소리에 남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헉, 바로 그 사람이었다. 나는 술잔만 놓여 있고 사람은 없는 듯한 자리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무대 위의 그를 바라보았다. 노래를 부르던 그도 나를 알아본 듯 미소를 지었다. 착각은 자유라더니 보고 싶은 사람만 보이고 보고 싶은 장면만 눈에 들어오는 것일지도 몰랐다. 역시 비어있던 자리는 그의 자리가 맞았다. 노래를 마친 그는 내 옆으로 돌아와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 구정 전에 만났었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이상하게 자기가 계속 보고 싶더라고. 자기. 종로에서는 흔하게 쓰는 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가 내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두렵고 설레고 긴장되던 마음이 한순간 따뜻한 행복으로 바뀌어갔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사실 저도 그날 이후 세상의 모든 것이 선생님을 향한 그리움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며칠 동안 종로를 헤매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그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했던 나. 그리고 지금 마치 오래 만난 연인처럼 그의 곁에 앉아있는 나. 혼자만의 상상에 빠져 미소가 새어나왔다. 그런 나를 본 그가 물었다. 그날도 느꼈지만 자기는 웃는 모습이 참 예쁘네. 그런데 왜 웃는 거야? 내가 뭐가 이상한가? 아, 아닙니다. 잠깐 혼자 행복한 상상을 했습니다. 내 말에 그도 함께 웃었다.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우린 모든 것이 편해졌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합석했고 시간이 흐르자 손님들도 하나둘 가게를 채우기 시작했다.
나는 부끄러움도 잊은 채 그날 종로가 처음이었고 그날 이후 선생님이 내 머릿속과 가슴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그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은 뒤 미소 지었다. 나도 처음 봤을 때 알았어. 종로를 오래 다니다 보면 처음 나온 사람인지,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인지, 아니면 종로라는 걸 아는 사람인지. 그런 게 이상하게도 느껴지거든. 자기는 이쪽이 처음 일한 걸 바로 알았어. 처음 봤을 때 웃던 모습도,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지던 모습도, 사람들 장난에 어쩔 줄 몰라 하던 모습도, 그런 모든 게 참 좋더라고. 그래서 계속 생각났어. 그는 명절 동안 형님 댁과 목포척에 다녀온 이야기, 감기로 며칠 고생했던 이야기, 그리고 왠지 모를 공허함을 달래려고 오늘 은심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더니 내 눈을 바라보며 웃었다. 오늘 나오길 잘했네. 이렇게 자기를 만났잖아.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나도 모르게 웃으며 말했다. 자기라는 말, 여자에게 들을 때와는 또 다른 기분이네요. 참 좋습니다. 그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 여보, 자기 부르는 사이 할까? 나는 망설임 없이 웃으며 대답했다. 너무 좋네요. 자기, 여보.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다. 며칠 동안 종로에서 바라보며 부러워했던 행복한 연인들의 모습, 그 행복이 이제는 내 앞에 와 있는 것만 같았다. 이것이 사랑의 시작인지 아니면 이제야 내 안에 숨어있던 진짜 내가 깨어난 것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사람이 좋았고 지금 이 순간이 너무도 행복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느새 헤어져야 할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우리 둘 다 의식하고 있는 듯했다. 그가 먼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자기야, 우리 다음에도 만날 수 있을까? 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언제든지요, 여보. 유리 토요일에 데이트할까? 좋죠. 우리는 서로의 전화번호를 휴대전화에 저장했다. 나는 자기를 그냥 자기라고 저장해야겠다. 그럼 저는 여보라고 저장할게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내게 이런 모습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그와 함께 있는 동안 그것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다는 것이 더 놀라웠다. 그는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S물산의 임원으로 퇴직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따로 있었다. 그가 살고 있다는 아파트 단지가 우리 집에서도 보일 만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다. 다음 만남을 약속하고 나니 그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오늘은 우리 같이 택시 타고 가자. 우리는 나란히 은심을 나섰다. 차가운 겨울밤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그가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내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여기서는 사람들 시선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안아볼까 자기야? 나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뛰는 가슴을 감추기라도 하듯 그를 힘껏 끌어안았다. 아직 차가운 겨울밤이었지만 그의 천이 내 가슴과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난생 처음 안아보는 남자였다. 그런데도 부끄럽지도 죄책감도 없었다. 그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설렘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행복만이 있었다. 나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가만히 그의 향기를 몸으로 들이마셨다. 잠시 뒤 그가 내 등을 부드럽게 두드리며 말했다. 그럼 오늘은 이만 가자. 자기야, 우리는 택시를 잡아 함께 올라탔다. 조금 전에 포옹이 남긴 온기가 채 가라앉기도 전 나는 운전기사의 눈치를 살피다가 먼저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다. 손끝이 닿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밑에서부터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그가 그런 내 모습을 알아차린 듯 잠시 나의 거기를 바라보더니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다. 들킨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손등을 살짝 꼬집었다. 아, 나도 모르게 소리를 내자 놀란 기사님이 룸미러 너머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동시에 몸을 바로 쓰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사님. 잠시 정적이 흘렀고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크게 한바탕 웃었다. 행복한 순간은 언제나 짧다. 그렇지만 난 그를 차차 종로를 헤매지 않아도 됐으며 이제 우리에게는 다음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택시가 사거리 건물을 돌아서자 그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보였고 차에서 내린 그는 몇 걸음 멀어지다가 다시 뒤를 돌아보았다. 나도 오늘의 이별이 아쉬워가는 걸음을 멈추며 그를 바라보며 휴대전화를 높이 들어 흔들며 큰 소리로 외쳤다. 토요일. 그가 환하게 웃으며 내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나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오늘 하루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 이후 내 인생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는 없었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내게 확신이 들었다. 난 그를 사랑할 거며 그와 난 행복할 거라고. 여기까지 이 또한 사랑이라면 파트 4였습니다. 다음이 또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다림을 주었었지.